물가가 워낙 많이 올랐고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어떤 물가 목표치 2%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목표치다 보니까 현재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불만들이 나올 법하거든요.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어떤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노동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계속 앞으로 터져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최저임금이 사실은 그동안에는 물가 상승률보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었는데요. 최근 한 2, 3년간은 물가 상승률하고 이제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낮거나. 예, 오히려 낮은 거는 이제 또 이번에는 물가 그렇죠. 상승률보다 더 예. 낮게 결정이 됐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근로자들이 많이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자에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실질 임금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 이제 데이터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청에서 이제 발표하는 이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실질 임금이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로 살펴봤을 때 예. 물가 상승률보다 이제 명목 임금이 더 상승률이 낮다 보니까 사실 실질 임금이 떨어지는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물가 상승률 너무 높아서 어디 장 보기도 겁난다는 맞아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게 정말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최저임금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반적인 임금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이 이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것은 사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이제 맞춰주면은 가장 이제 그래도 이상적이겠지만 예. 그 경제가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이제 추가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를테면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이제 원가가 상승하고 그다음에 금리가 인상되면서 또 이제 이자 비용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많이 상승을 하게 올려주면. 되면 이것으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이 이제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뭐 폐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지금 연체율이 사실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난 네. 1분기에도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이 1%로 올랐는데 이게 2015년 1분기 이후 이제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1% 자체가 그렇게 굉장히 위험한 수치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예전보다 확실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이제 위험 신호로 보일 수가 있고요. 게다가 자영업자들이 대출 자체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즉 대출을 받지 않으면 지금 현재 사업체를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몰린 그런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인데 이런 자영업자들의 이제 가장 직격탄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기 때문에 네네. 이 최저임금 인상 폭을 그렇게 높게 할 수 없는 그런 여력이 현재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있었던 어떤 물가, 고물가 상황, 그리고 그 고물가를 잡기 위한 고금리, 예. 이 두 가지 변수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물가가 뭐 노동자에만 영향을 미치고 금리는 뭐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나 노동자가 지금 물가와 금리로 모두 다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한편을 들어줄 수 없는 어떤 을들의 전쟁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물가 관련된 부분은 예.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이 경제학적 분석을 할 때 중요해요. 이거는 뭐냐 하면 비가역성이에요. 올려준 최저임금 내릴 수 없어요. 올려준 임금 내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금리라고 하는 거는 가역성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뭐 인하하기도 하고 인하도 하니까요. 하고 이렇게 하기 예.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이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의사결정에서 항상 아까 빼버리는 것이 뭐냐면 생산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생산성이 뒷받침되어 있는 인플레이션은 사실 사람들도 인플레이션 부담을 적게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가운데 하나가 자 이렇게 해서 최저임금 올라서 뭐 최저임금이 내려가지고 물가가 좀 오르겠죠 당연히 다들 그렇게 하면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 우리 소득세 낼 때 구간에 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단계 세금을 더 높일 수도 있기도 하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아까 어려운 사람들 최저 생계비로에 너무 그쪽에 의존해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또그 중소기업 근로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통은 근로장려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재정적 보완을 좀 하는 것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영역에 있는 근로자들도 최저의 이는 최저 생계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머지 여가 있는 부분에 뭐 하프타임에 파타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가 소득을 얻게 노력하는 거 이런 거 등등도
좀 이제는 같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좀 같이 생각해야 네. 이게 아까 모두가 겪고 있는 고통을 본인 자신도 뭔가 더 부담하려고 노력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아마 우리도 가보면 알지만은 저녁 8시 정도에 혹시 가끔 친구 만나러 가보면 8시에 웬만한 식당에 별 손님이 없습니다. 술집 빼고는. 술집은 괜찮은데 식당은 8시 반이 20분이면 전부 다가 마지막 주문이에요. 그리고 직원이 나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주유수당 문제가 있으니까 15시간 넘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정부도 좀 인식을 해서 아까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재정적인 정책이 좀 영향이 미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통해서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 그다음에 또 실제 이런 근로자 이런 분들의 의식도 이제는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